자, 이제 유형별 핵심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1번이요. 1번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긴 해요. 일단 한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아까 읽었던 얘기가 또 나왔죠. 과거 사건의 결과,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시에 자원의 유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충당부채를 본다. 완전히 맞는 얘기인데 오답 유형으로 뭐가 나온다고 했죠? 매우가 빠진다고 했죠? 왜냐하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매우 높고 IFRS는 높고라서요. 보시고요. 2번 수선 충당금은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충당부채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완전히 맞고요. 하여튼 수선비, 수선 충당금 이런 것들은 절대로 충당부채나 충당금이 될 수 없어요. 세 번째,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은 항상 충당부채에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아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당부채 요건이 뭐였습니까? 과거 사건의 결과 보증 섰죠. 나중에 얘가 망하면 돈 무조건 갚아줘야 돼요.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 계약서 썼어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금액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요. 얘가 만약에 10억 누가 10억을 빌려줬는데 은행한테 빌려왔는데 내가 10억을 보증했대. 그럼 내가 갚아줘야 될 돈 10억이니까요. 하지만 자원의 유출 가능성은 항상 높은 게 매우 높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신용분석사 제가 강의하고 이부 원재 선생님 강의하죠. 원재 선생님이 저 보증서 줬어요. 저 많이 벌어요. 라고 한다면 원재 선생님 굳이 저 보증해줬다고 해서 충당부채를 잡을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 제가 성실하게 갚아나갈 거니까. 그래서 얘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은 항상 충당부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괜찮죠? 자 이제 4번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을 우발 자산이라고 한다. 우발 자산의 적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5번 A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고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널리 알렸다. 이러한 A사의 환불 정책은 충당부채 요건 중 하나인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현재 의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법적인 요건이 아니라도 공표하고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하게 한다면 의제 의무가 성립한다고 했죠. 고객들한테 널리 알려고 여태까지 해왔대요. 그럼 의제 의무가 있겠죠. 그러면은 현재 의무가 있는 걸로 본다고요.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구분하셔야 돼. 여기까지 봤고요. 2번을 보시면 이게 충당부채랑 보고기간후 사건이랑 좀 엮어서 나오는데 그럼 보고기간후 사건 같은 경우에 여기가 12월 31일이고 여기가 2월 재무제표 공시일이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보고기간후 사건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충당부채와 관련해서는 이때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했는데 이 사이에 이 금액을 보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때 신뢰성 있게 추정된 금액으로 수정해 줍니다. 그럼 읽어보시면 회사가 오염물질의 방류 혐의 등으로 관할 간청에 제소되어 있고요. 고문 변호사에 의하면 보고기간 말 현재 패소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했대요. 그럼 뭡니까? 과거에 내가 방류했고, 그렇죠? 지금 소속해서 지면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추정했죠. 그러면 충당부채로 3천만 원 잡아줘야겠죠. 그렇죠? 요거 회계 처리 보시면 가는 충당부채로 3천만 원 잡으면서 비용으로 3천만 원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 하나 했고요. 나 보시면 보고기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이 X2년 10월 10일 날 종결돼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났대요. 이거 제가 여기 써놨죠? 각 사항은 모두 독립적이다. 보기 보시면 맨 끝에 각 사항은 모두 독립적이다. 요 얘기 안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가랑 나랑 이어서 보시는 경우가 많던데 별도의 사항이에요. 아무튼 나는 진행 중인 소송이 있었는데 판결이 났대요. 재무제표 공시 전에. 그럼 이때 충당부채라는 인식 요건을 만족한 사건이 있었고 이때 판결이 나와서 금액이 확정됐으면 당연히 한정난 금액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엔 충당부채 2천만 원 잡고요. 비용으로 2천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다 볼게요. 보고기간 말 현재 매출 채권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10억으로 평가하였으나 X2년 10월 11일 날 전혀 예상치 못한 거래처의 파산으로 2천만 원의 추가적인 대손이 예상된대요. X2년 말에 대손 충당금은 없었대. 우리 아까 봤죠. 보고기간후 사건 중에서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보고기간후 사건으로 거래처에 파산이 있었으면 얘를 반영해서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액을 다시 체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사이에 이벤트가 발생했고 얘는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많으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대손 상각비로 얼마?
2천만 원 잡고 얘는 충당부채가 아니라 대손 충당금으로 2천만 원 잡아주시면 되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라 보세요. 단기매매증권이죠. 단기매매증권은 실제로 12월 30일 날 공정가치를 알 수 있어요. 정확히. 그 이후에 공정가치가 변동한 건 그 이후의 이벤트지 12월 30일 날 그 시점의 이벤트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공정가치가 변동한 건 그 다음 연도의 이벤트지 재무제표 수정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찮죠? 이 경우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는데 3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에서 총 7천만 원을 당기손익에 비용 처리해줘야겠죠. 답은 몇 번? 7천만 원이요. 그렇죠? 저희 시험에 요 정도 출제가 된다고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3번에 충당부채 말문제가 또 나왔네요. 저랑 좀 보시죠.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보고기한 사건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 제공한 보증사항은 이로 인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나와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거랑 또 1번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1번의 금융보증은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니 아까 요거요. 너 갑자기 다음 페이지에서 왜 다른 얘기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뭐냐면 이 제공한 보증은 금융보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품 AS 보증 얘기한다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내가 제품 몇 년 AS 조건으로 차를 팔았대요. 현대자동차라면 이런 경우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걸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이 맞는 얘기고요. 문제가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넣어놓긴 했지만 좀 애매하긴 합니다. 두 번째로 판매 후 품질 보증 등을 보증하는 경우에 관련 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AS 조건으로 제품 보증과 관련해서 의무가 존재하고 이렇게 무상 AS 조건으로 제품을 판 경우에는 충당부채가 존재하는 걸로 봅니다. 틀렸고요. 3번 X1년 말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성과금을 X2년 2월에 지급한 경우 X2년 말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 수익비용 대응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2부에서 원재훈 선생님이 에바 얘기도 하겠지만 이 에바 우리 배우거든요. EVA 우리 손익계산서 맞지만 당기순이익 있잖아요. 당기순이익의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당기순이익의 문제점이 뭘까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려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오거나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다고요. 그럼 채권자한테 자금을 조달받은 부분은 우리가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를 하죠. 그래서 채권자에 대한 자본 비용은 당기손익에 반영이 돼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주에게서 자금을 조달한 거. 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이 주주에 대한 자본 비용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있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당기손익을 기준으로 종업원들에게 성과금을 주는 게 아니라 당기손익에서 주주한테 줄 돈, 배당 등을 빼고 나머지 금액의 일정 목표를 달성했으면 목표 달성 초과분을 종업원들한테 상여금으로 준다고요. 이걸 EVA에 대한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2부에서 원재훈 선생님이 얘기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12월 31일이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종업원들을 열심히 일을 시켜서 돈을 벌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주주총회에서 드디어 이 주주들에게 상여를 줘. 그리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죠. 그 남아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종업원들에게 상여금을 준다고요. 그럼 이거 종업원에 대한 상여 금액도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종업원에 대한 상여 금액을 요 시점에 결정이 나니까 요 시점에 부채로 잡고 요 시점에 비용을 잡을까요? 안 잡는다고요. 수익비용 대응 논리에 따라서 이익 처분에 의한 종업원의 상여도 12월 30일자로 어차피 이때 주주총회를 하더라도 이때 주주총회 할 때 배당 얼마 줄 거고 상여금 얼마 줄 거고 이런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쵸? 이때 그냥 결의만 하는 거지 알기 때문에 성과금에 대한 이익 처분에 의한 성과금에 대한 종업원 이 급여는 12월 30일 날로 부채를 잡고 비용 처리합니다. 그쵸? 이때 의무가 생기는 걸 봐요. 그래야지 X1년도에 수익도 나오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도 X1년도에 비용 처리해서 수익과 비용이 대응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면 X1년 말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성과금은 X2년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X2년 말에 부채로 보는 게 아니라 X1년 말에 부채로 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틀렸고 4번 X2년 2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현금 배당은 X1년 말 부채로 인식한다. 아예 아니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그럼 우리가 주주총회에서 뭘 해요? 두 가지를 한다고요. 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배당 줄 금액도 결정하고요. 뭐도 결정하냐면 종업원에게 이익 처분에 따른 상여금 줄 것도
결정하는데 얘는 종업원들을 이때 일을 시켜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X1년 말일자로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걸로 봐서 X1년 말에 부채로 계산한다고요. 그래야 수익과 비용도 대응되고요. 하지만 주주에게 배당 주는 건 언제 의무가 생깁니까? 종업원에게 아니 주주에게 배당 주는 건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해야지 그때야 비로소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종업원에 대한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는 이게 만약에 X1년이라고 한다면 2월달 주주총회에서 요 결의를 하더라도 X1년 말일자로 부채로 들어가지만 주주에게 배당 준 거는 주주총회에서 비로소 그 의무가 발생하는 걸로 보고 주주에게 배당 준 건 비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요. 주주에게 배당 준 거는 이건 X2년 2월달 주주총회에서 의무가 생겨서 이 시점에 부채로 기록합니다. 요것 좀 주분할게요. 요것 좀. 그래서 4번도 틀린 얘기가 되겠죠. 5번 보시면 5번 X1년 말 공정가치가 2억 원으로 표시된 단기매매 증권이 공정가치가 하락하면 보고기간은 사건으로 공정가치가 하락하면 X1년 말 재무제표를 수정한다? 아니죠. 그냥 그 다음 연도 이슈입니다. 너무 많이 얘기했고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생각이 드시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4번 보시면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사건을 고르시오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보시면 답이 C랑 G가 있습니다. C랑 G. 그럼 C 보시면 연말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보고기간 사건으로 화재가 발생했대요. 이건 그 다음 연도 일이지 연말에 화재가 발생할지 아무렇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 같은 이 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고기간후 사건으로 수정해줄 사항이 아닙니다. 12월 30일자로 불날지 안 날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우리 G 보시면 또 나왔던 그 얘기네. 단기매매 증권이요. 단기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12월 30일자의 공정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정가치가 변동한 건 어떻게? 그 다음 연도 그 시점의 이슈를 보지 X1년 말의 이슈를 보지 않아요. 선생님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네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봤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예상외로 4번이 좀 잘 나오기 때문에 4번 나머지 A, B, D, E, F는 여러분 좀 읽고 숙지하셔야 돼.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5번 보시면 또 충당부채 말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충당부채 말문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1번 후발 자산은 미래에 확정되기 이전에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절대 안 돼요. IFRS는 거의 확실한 경우엔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안 돼요.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엔 자산으로 잡을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 후 품질 보증 등을 보증하는 경우 판매 촉진을 위한 포인트 적립 마일리지 제도 등은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충당부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만 그렇지 또 IFRS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마일리지 제도 같은 경우엔 충당부채를 잡는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3번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결과로 인해 현재 의무로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석으로 계산한다 그랬는데 충당부채는 주석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 본문에 공시하죠. 틀린 얘기고요. 네 번째 충당부채 인식요건 중 하나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현재 의무는 의제 의무도 포함된다. 완전 맞는 얘기죠. 현재 의무에는 법적인 의무와 의제 의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완전 맞는 얘기고요. 4번이 답이고요. 5번 보시면 얘기 또 나왔어. 수선과 관련된 건 절대 충당부채로 잡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이 6번을 보시면 이게 진짜 웃긴 게 계산 문제 아닌 계산 문제예요. 이거 완전히 이런 문제 최근에 나왔는데 나오면 너무 힘들다 이러지 마시고 완전 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제품 보증 충당부채 얘기를 했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무상으로 AS 해주는 조건으로 차를 판다고요. 그럼 X1년도에 무상으로 AS 해주는 조건으로 차를 팔았어요. 그럼 여기 매출 100원이 오고요. 여기 매출 채권으로 100원이 올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연도 이후에 X2년도에 실제로 무상 AS 해주면서 돈이 나갈 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수익 비용 대응 논리에 따라 무상 AS 조건으로 차를 팔면 과거에 팔았죠. 과거 사건의 결과. 광고를 하거나 계약서를 썼죠. 무상 AS 해주겠다고. 현재 의무가 있죠. 일반적으로 한 100대 팔면 2, 3대 정도는 AS 해달라고 차 끌고 온다니까요. 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다음 뭐 보통 AS 해달라고 하면 현대자동차가 무상 AS 3년 조건으로 자동차를 몇십 년 동안 팔아왔기 때문에 보통 AS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럼 금액을 추정할 수 있죠.
그럼 X1년 말일자로 요거에 대해서 무상 AS 의무에 대해서 충당부채로 인식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한 20원 정도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될 것 같으면 요 시점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로 20원 부채 잡고요. 미리 비용 처리해 놓는다고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요? 그리고 나서 X2년도에 실제로 무상 AS 해달라고 했대요. 그상 무상 AS 비용으로 10원이 발생했대요. 그럼 나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돼요? 현금 10원 나가면서 무상 AS 해주고 뭐 해주면 돼?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미리 비용 처리해놓고 충당할 부채를 잡아놨으니까 요때 10원만큼을 충당 부채로 없애준다고요. 괜찮죠? 실제 AS가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충당 부채를 까준다고요. 따라오시겠어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하고 나면 충당 부채 얼마 남아있겠어요? 충당 부채 10원 남아있겠죠. 근데 기말 시점 되면 또 X2년도에도 물건을 팔았을 거기 때문에 무상 AS 조건을 팔았을 거기 때문에 X2년 말 현재 내가 제품 보증 충당 부채로 잡아내야 될 금액이 또 생길 거라고요. 따라오시겠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추정해 봤더니 X2년 말에 충당 부채로 계상돼야 될 금액이 30원은 있어야 될 것 같대. 재무상태표에. 그 여태까지 누적으로 물건 팔 때마다 누적으로 30원만큼은 비용 처리를 해놨어야 될 것 같대요. 그럼 난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고만 하면 충당 부채 얼마 남아있어요? 10밖에 없는데 X2년 말에 충당 부채가 30원은 있어야 될 것 같대. 그럼 X2년 말에 추가로 뭐 잡아주면 돼요? 추가로 충당 부채 20원 잡고 추가로 또 비용 처리 20원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회계 처리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요. 사실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어려운 얘기가 있지만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 기출 문제는 겁나 쉽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 정리해 봅시다. 그럼 우리 제품 보증 충당 부채의 T 계정을 만들어 보면 충당 부채는 부채이기 때문에 기초 금액이 차변 대변 대변해 오겠죠? 우리 아까 보세요. 충당 부채 얼마 있었습니까? 20원 있었잖아요. 실제 무상 보증을 해주게 되면 실제 AS를 해주게 되면 실제 AS 해주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충당 부채가 감소한다고요. 봤잖아요. 실제 AS가 일어나면 충당 부채가 감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뭘 구했어요? 기말에 비용 얼마 잡고 충당 부채를 얼마 잡고 요걸 먼저 구한 게 아니라 기말 시점에 충당 부채가 얼마 있어야 된다는 걸 먼저 구한다고요. 선생님 이거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거 대손 충당금의 T 계정이랑 완전히 똑같은데요. 어떻게 하셨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대손 충당금이랑 충당 부채랑 논리가 거의 똑같다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기말 금액을 구한다고요. 그럼 뭐가 남아요? 추가로 올해 추가로 충당 부채를 잡으면서 추가로 비용 처리해야 될 금액을 우리가 대차 합계로 그냥 구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제품 보증 충당 부채 문제도 나오면 결국 얘를 물어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T 계정 모양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답을 구할 수 있다고요. 더 심도 있는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품 보증 충당 부채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제품 보증 충당 부채가 BS에 계상되어 있다면 이게 결국 여태까지 내가 무상으로 제품 보증 충당 부채 무상으로 AS 해주는 조건으로 물건을 팔게 되면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서 여태까지 그 수익과 맞물려서 비용 처리한 금액이 얼마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뿐이지 이거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은 사실 저희는 몰라도 된다고요.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최근에 계산 문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충당 부채 T 계정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저희 시험에 최근에 나왔으니까 제품 보증 충당 부채의 T 계정이 또 나온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품 보증 충당 부채 그 다음에 여기 기초 금액 실제 보증해준 금액 기말 충당 부채 그리고 뭘로 대차를 맞춰요? 대차를 뭘로 맞춰? 추가적으로 올해 비용 처리되면서 충당 부채를 추가로 계상해줘야 될 금액 이렇게 요 T 계정 모양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문제 보시면 다음은 A사의 충당 부채에 관련된 자료이다. X1년도에 손익계산서에 관련된 판매 보증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요거 물어본 거라고요. 그 보세요. 기초에 판매 보증 충당 부채 3,000원 있었대요. 그럼 여기 3,000원. 당기 중에 전기에 판매한 제품의 판매 보증 비용 4,500원이 실제로 지출되었대요. 진짜로 제품 보증이 일어난 거죠. 그럼 여기 4,500원 빼주시면 돼요. 기말에 얼마 있대요? 제품 보증 충당 부채가 3,700원 돼야 된대요. 그럼 대차가 맞아야 되니까 얘 얼마 나와요?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에서 얘 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차를 맞추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5,200원 나온다고요. 그래서 회사는 올해 5,200원만큼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하면서 충당 부채를 잡아놨어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회계 처리도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면 어떡해요? 에이 안 나와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 보증 충당부채가 나오면 말 문제, 이 충당부채는 기본적으로 말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굳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이 보고 기간 후 사건이랑 섞여서 2번이랑 4번처럼 실제로 보고 기간 후 사건까지 고려해서 충당부채 금액을 얼마로 계산할 거니까 요게 중요한 문제지. 6번은 최근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온다면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티계정 모양만 기억하시면 돼요. 약속 괜찮죠?